안녕. 자, 오늘은 우리 부등식 공부를 할 차례죠. 일단 개념 강의는 뭐 그렇게 막 많이 저기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여러분들 이따가 문제 좀 나눠드리고 이 부등식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좀 추가적으로 갖도록 해볼 테니까 오늘 뭐 여유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 부등식도 그렇고 연립방정식도 그렇고 내용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엄청나게 뭔가 이렇게 깊이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공부하는 그런 파트는 아니고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단원이다 보니까 문제풀이 쪽에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자, 우리가 이제 이번 단원에서 1차 부등식이라는 것을 공부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을 공부했었던 때를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 이제 그걸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어떤 순서대로 공부했었는지를 기억을 해보시면 이제 이번 단원을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그때 방정식을 공부할 때 어떤 걸 공부했었냐면 처음에 등식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고요. 등식이 뭔지를 알아야 뭐 방정식을 공부하든 말든 하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등식의 종류로서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다라는 거 공부를 했었고 각각의 뭐 당연히 정의도 알 수 있었을 것이고요. 방정식의 해가 무엇인지, 방정식을 푼다는 건 무엇인지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등식을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등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등식의 성질로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눠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지. 그리고 1차 방정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이제 배웠고 1차 방정식인 것과 아닌 것들을 구분을 할 수 있었으며 1차 방정식을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1차 방정식을 푸는 그 방법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뭐 이항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사실 공부하긴 했지만 그것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것의 어떤 결과물일 뿐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복잡한 형태의 1차 방정식도 풀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분수도 소수도 있고 막 괄호도 막 여러 개 나오고 하는 그런 1차 방정식도 정신없이 풀다가 1차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문장제 문제들이 나오고 미지수로 이제 설정을 해놓고 내가 식을 이제 적고 그 문제를 또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답까지 구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죠. 부등식도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부등식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부등식의 정의를 알아야 되고요.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일단 부등식을 다 공부했으니까 그 중에 이제 1차 부등식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예정이니까 1차 부등식의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1차 부등식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을 구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의 1차 부등식을 풀고 개수가 이제 소수, 분수인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괄호가 나와 있는 것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하면서 문장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역시 이제 방정식 풀듯이 방정식의 활용 문제 풀듯이 미지수 설정과 그다음 식 잘 세우는 것이 핵심인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끝나요. 그래서 그 관련된 그 내용들을 이제 같은 취지로 같은 순서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걸 잘 기억하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부등식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부등식이 뭘까요? 왜 이름이 부등식일까? 부등호가 있어서. 맞아요. 부등호가 있으면 부등식입니다. 부등호를 가지고 표현한 식, 부등호를 이용해서 수나 식의 대소관계를 표현한 식, 그거를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다. 이거 부등식입니까? 네. X가 3보다 크다. 부등식입니까? 네. 크거나 같다. 부등식입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럼 뭐 2x 플러스 1이 5보다 크거나 같다. 맞습니까? 네, 이것도 부등식이에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5가 3보다 더 크다. 맞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은 2가 7보다 더 크다. 이것도 맞습니까? 부등식 아닌가요? 부등식 아닌가요? 부등식 맞아요, 아니에요? 부등식 맞아요. 자, 이게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야. 아예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말이 되는지 말이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부등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부등식이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말이 안 되지 이렇게 판단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참인 부등식, 거짓인 부등식을 판단하는 기준과 부등식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부등식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오직 여러분들이 뭐만 보면 되냐면 이것만 보면 돼요. 부등호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무조건 부등식인 거야. 이게 맞든 틀리든 그냥 부등식인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부등식들은 우리가 거짓인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쵸? 이런 것들은 참인 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그래서 거짓인 부등식이라고 해서 그걸 부등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등식에 해당하는 예시, 그 다음에 이렇게 부등식이 아닐 거라고 오해할 수 있는 예시, 뭐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서 이따가 백지 테스트를 써주시면 훨씬 더 고퀄리티의 작품이 나오겠죠. 어쨌든 그래서 부등식은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어떤 수나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그러한 식을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부등식의 성질. 우리 등식의 성질이 뭐라고 했었죠?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눴을 때 등식이 성립함이 변치 않는다. 등식이 계속 성립한다. 라는 것이 등식의 성질이었어요. 부등식도 꽤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 A가 B보다 더 크다라는 부등식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내가 A에다가 B에다가 똑같이 하나씩 더 줬어요. 그럼 누가 더 커요? 당연히 A 쪽이 더 크겠지. 뭐 그때는 A 플러스 1과 B 플러스 1의 그 대소관계를 말하는 거겠지만 하나씩 똑같이 줬잖아. 똑같이 줬으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똑같은 만큼 늘어났으니까 그들의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았겠지. 똑같은 만큼 빼주면 어때요? 똑같죠. 그때도 변함은 없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뭐야, 이 A랑 B에다가 내가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 때는 그 수가 뭐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그냥 평행하게 이동하는 느낌이잖아. 평행하게 이동하는 느낌이니까 얘네들의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쵸? 곱하거나 나눌 때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자, 곱하기를 한번 써보자. 2배를 하면 그럼 그때는 그들의 대소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변할까요? 아니면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을까요? 유지가 되고 변할 수도 있죠. 진짜요? 음수를 곱하면. 나 지금 방금 2 곱한다고 했는데. 안 맞대요. 네. 자, 봐봐. A가 B보다 더 크잖아. 더 큰데 내가 똑같이 2를 곱했어. 그러면 이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둘 다 양수거나 아니면 한쪽이 양수고 한쪽이 음수거나 아니면 둘 다 음수거나 뭐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개가 모두 다 양수라고 했을 땐 당연히 자, 수직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더 큰 것이 2배가 되면 더 멀리 나갈 거 아니야. 당연히 여전히 더 크겠죠, 그렇죠? 자, 둘 다 음수라고도 생각해 볼까요? 더 작은 애가 더 멀리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더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여전히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겠죠? 이게 크로스가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 얘가 더 작고 여기가 0이야. 얘가 더 작고 얘가 여기 있어요. 2배를 해. 더 멀리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더 작지. 이게 크로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래 썼던 것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얘가 갑자기 뭐 미쳤다고 이렇게 튀어나가? 그건 아니지. 그대로 가는데 얘가 더 멀리 가는 거죠. 오히려 더 낮은 애가 더 멀리 가는 거죠. 양수 음수일 때는 어때요? 크로스가 발생합니까? 이게 0이고 양수 음수 2배 한다고 했을 때 얘네가 이렇게 이동하잖아. 얘네가 뭐 이렇게 이동하냐? 양수를 곱했는데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양수든 음수든 양수든 할 거 없이 언제나 2배를 했을 때는 얘네들은 그냥 그대로 대소관계가 유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눌 때도 어때요? 결국 내가 나누기 1을 하나 나누기 3을 하나 이게 반띵을 하나 아니면 3분의 1 도막을 내나 결국엔 똑같은 거잖아. 이게 크로스가 발생하지는 않죠. 그냥 안정적으로 계속 그냥 그게 그런 듯 그냥 똑같이 유지가 될 겁니다. 맞아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 A랑 B에다가 내가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같은 양수를 나눴을 때는 얘네들이 절대로 크로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직선에서 우리가 여기가 0이라고 할 때 둘 다 양수라고 한다면 당연히 2배를 하거나 3배를 하거나 그랬을 땐 얘가 더 멀리 얘는 조금 멀리 떨어지면서 역시 그들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이게 2분의 1대 3분의 1, 즉 나누기 2나 나누기 3을 할 때도 결국 얘네들이 이렇게 줄어들긴 0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결국 그들이 크로스가 되진 않고 그냥 그만큼씩 이동을 하게 되니까 역시 얘네들의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고 양수 음수일 때도 똑같았었지. 우리가 경험을 그렇게 해봤잖아. 근데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이나 이런 것들을 곱했을 때는 어떨까요? 자, 마이너스 1을 곱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배를 하는 것에다가 부호를 반대로 뒤집는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을 곱한다는 게 우리가 1학년 때 연산을 했었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은 2를 곱하고 부호를 반대로 뒤집는 그런 역할 두 개를 이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의미상으로는 이제 뭐 마이너스 2배를 한다는 것을 2번을 뺀다 뭐 이런 느낌이겠지만
어쨌든 결과로서 보았을 때는 2배를 하고 그 다음에 부호를 바꾼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둘 다 양수라고 한다면 2배를 해요. 쓱. 그 다음에 부호를 바꿔요. 쓱. 어때요? 크로스 발생했잖아. 원래 지금 이 친구와 이 친구가 더 컸는데 부호를 바꾸는 순간 얘가 더 작아지게 되잖아. 그치? 더 작은 쪽으로 간다는 것은 이게 크로스가 발생한다는 것을 뜻하죠. 역시 나누기 마이너스 2나 나누기 마이너스 3을 할 때도 어때요? 결국 나누기 2나 나누기 3을 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부호를 바꿀 때 크로스가 발생하잖아.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눌 때는 결국엔 부호가 바뀌어지는 그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크로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쵸? 그냥 막연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형상화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랑 B에다가 내가 똑같이 동시에 같은 음수랑 같은 음수를 나누거나 곱하거나 한다면은 그럼 이때 얘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지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그치?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자면 1번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면 부등호의 방향은 어때요?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역시 양변에 같은 양수를 이번엔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가 될 겁니다. 그쵸?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같은 양수를 나누면 이게 크로스가 발생하진 않았으니까. 세 번째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눈다면 부등호 방향만 어떻게 돼요? 반대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이때 반대라는 것은 작다의 반대가 뭐야? 크다. 원래는 크거나 같다예요. 근데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는 게 아니라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라고 하니까 작다가 크다로, 작거나 같다는 크거나 같다로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야, 원래 작다의 반대는 크거나 같다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또 제법 있는 것 같아서 한 번씩 질문이 나와요, 진짜. 선생님, 근데 이거 원래 크다의 반대는 작거나 같다면서요. 근데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면은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작거나 같다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논리 있는 의문이죠. 그런 질문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부등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의 의미가 반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반대로 바뀌는 거야? 방향만 반대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 등호는 붙지 않는다. 그냥 얘만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 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겠죠?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사실 등식의 성질이랑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등식의 성질에서는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은 그냥 그대로 유지된다. 이게 등식의 성질이잖아요. 그렇죠? 부등식의 성질에서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는 그대로 유지된다. 근데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방향만 반대로 바뀐다 라는 얘기니까 이제 부등식의 성질은 그 부분, 마지막 부분만 조금 달라진다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별 내용 아니죠, 그쵸?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 그치?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1차 부등식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부등식. 우리 1차 방정식의 정의가 어떻게 됐었지? 1차 방정식 정의 한번 얘기해봐. 야, 1차 방정식을 풀 줄 아는데 1차 방정식이 뭔지도 모르면 말이 돼요, 이게? 어? 자, 여러분들 2x 더하기 5는 7, x가 얼마야? 1이요. 이걸 풀 수 있는데 1차 방정식이 뭔지를 모르면 어떡해요?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1차 방정식이 뭔지는 잘 모르는데 1차 방정식은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1차 방정식 뭐라고 정의가 내려졌을까? 1차 식은 0의 꼴로 표현할 수 있는 방정식. 그게 1차 방정식입니다. 1차 식은 0의 꼴로 표현할 수 있는 방정식.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는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1차식은 0의 꼴로 표현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 이 몇 차식 그러니까 이거 몇 차식은 0의 꼴로 표현할 수 있어요? 2차식은 0의 꼴로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얘는 이제 몇 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건 우리가 3학년 과정에서 공부를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거는 이 x제곱 때문에 1차 방정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그럼 예를 들어 이거는 어때요? 이건 1차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건 1차 방정식 맞네? 아니죠. 왜 아니에요? 이거를 이항하면은 이항했을 때 1차식은 0의 꼴로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1차 방정식이 아닌 거야. 자, 그럼 이거 문제. 바로 대답해봐.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7은 x괄호 x 플러스 1. 자, 이거는 1차 방정식인가 아닌가? 이건 1차 방정식 맞지. 왜 이거 x제곱이 있어도 여기에는 x제곱이 서로 지들끼리 싸우다가 없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x제곱은 사라질 것이고 x만 남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1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5x 더하기 여기가 이제 5라고 나와있어. x 더하기 5 이렇게. 그럼 그때는 1차 방정식인가? 그건 아니지. 왜? 얘가 사라지는 건 오케이인데 얘까지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1차식은 0의 꼴로 못 만들지. 그게 우리 1차 방정식이었잖아. 그치? 자, 다시 1차 방정식의 정의가 뭐라고? 1차식은 0의 꼴로 만들 수 있는 것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럼 당연히 1차 부등식도 정의가 어떻게 내려졌겠어? 1차식은 0보다 어떠하다라는 꼴로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는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이거랑 똑같은 판단 기준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내가 양변에 만약에 x 1차 항만 있고 걔네들의 개수가 똑같지 않다면 그럼 그때는 어때요?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1차식이 있고 이때 1차항의 개수가 서로 같지 않다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역시 부등식인 상태에서 1차 부등식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만약에 이쪽에 이제 2차 이상의 항이 있는데 이쪽에 2차 이상의 항이 있는데 그들의 개수가 서로 달라버린다면 그럼 그때는 얘는 어떻습니까? 1차 부등식이 아니겠죠. 만약에 2차 이상의 항이 있는데 걔네들의 개수가 전부 다 똑같아. 그리고 1차 항의 개수는 서로 달라. 그럼 그건 또 어때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젠 정리를 할 타이밍이 온 거예요. 여기 좌변과 우변에 써지는 그 식이 여기는 뭐 부등호 뭔가 들어가겠지? 자, 좌변과 우변에 써지는 식이 어떤 모양이라면 얘는 1차 부등식일까? 일단 조건. 상수항은 상관없어요. 그쵸? 1차항은 어때야 됩니까? 양측이 개수가 달라야 됩니다. 2차항은 어떻습니까? 같아야 되겠죠. 3차도, 4차도, 5차도 그 이상의 항들은 전부 다 개수가 같아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1차 부등식인 거 아닌 것들을 따지는 건 쉽게 할 수 있지. 그치? 그리고 하나 또 헷갈릴 수 있는 거. x분의 1 플러스 7 그 다음에 뭐 2x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써져 있다고 생각해 볼까? 이거 1차 부등식인가요? 왜 아니죠? 누구 때문에? x분의 1 때문에. 그럼 얘 때문에 왜 안 되는 거야? 얘 이거 1차 아니야? 이거 지수 1이잖아. 아닌가요? 근데 통분시키고 x를 굳이 통을 안 시키면 이대로 냅두면 얘는 x의 지수가 1이잖아. 그럼 이것도 1차항 아니야? 네, 이거는 딱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차식이라는 것은요, 다항식 중에서 차수가 이제 그 1인 차수가 1인 다항식을 1차식이라고 하잖아. 그치? 다항식 중에서 차수가 1인 다항식을 1차식이라고 해요. 얘가 1차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얘는 이미 다항식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이게 다항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차식이고 나발이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쟤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분수식이라고 부릅니다. 분수식.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하는데요. 유리식이라는 개념을 공부해요. 유리식. 이 유리식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꼴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다항식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그 다음 그 밖이 분수식입니다. 이거 마치 여러분들 뭐 공부했었던 거랑 좀 약간 싱크로율이 뭐 좀 싱크로율 뭐 좀 떠오르는 거 없어요? 이 관계를 보고 떠오르는 게 없어? 유리식은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꼴로 표현할 수 있는 식을 유리식이라고 한다. 그 중에 다항식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있는 건 분수식이다. 예를 들어 다항식은 뭐 2x라든지 뭐 3x-1이라든지 이런 거고, 분수식은 뭐 2x 플러스 5분의 1이라든지 뭐 3x 마이너스 7분의 5x 제곱 플러스 1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수식이다. 이 모두를 다 총칭해서 유리식이라고 한다. 뭐야 이거 무슨 관계야 이거? 우리 지금 어디에서 이런 비슷한 꼴을 봤어요? 유리수. 유리수랑 이 유리식은 유리수에 대응되겠지. 이 다항식이 뭐에 대응되겠어? 그래, 정수. 그래서 정수랑 유리수에 대응되는 그러한 상관관계가 이제 식의 버전에서는 이러합니다. 그래서 이 x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 같은 거 정수라고 얘기 안 하잖아, 그렇지? 3분의 1, 뭐 5분의 7 이런 거 정수라고 얘기 안 하잖아. 다항식이 아닙니다. 다항식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1차식이 아니에요. 알겠죠? 얘가 차수가 1이고 뭐고 이런 것들 따지고 저기 할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얘는 긁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제가 차수가 1차인 것도 아니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얘 지수는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입니다. 오늘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해볼까? 자, 여러분들 그 나중에 배울 내용이긴 한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행학습 하는 거죠. 자, 너네 바로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거죠.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제곱. 이거 뭐였어요? 2의 1제곱이었죠? 2의 5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이거 뭐였어요? 2의 제곱이었죠. 이때 2가 왜 나왔어요? 5에서 3을 빼서 2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쵸? 네, 이게 지수 법칙이었죠. 근데 그걸 그냥 우리가 외운 게 아니라 5개가 있고 3개가 있으니까 3개 쫙 약분되니까 이 분자에 2개가 남겠구나가 되어서 이게 된 거지, 그치? 자, 근데 이게 2의 5제곱에서 2의 5제곱을 나누게 되면은 그럼 그거는 지수 법칙을 의거하면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2의 0제곱. 근데 이 계산 결과가 뭐야? 1이지. 그래서 무언가의 0제곱은 늘 1일 겁니다. 당연하죠? 뭐 당연히 3의 0제곱도 5의 0제곱도 뭐 7의 0제곱도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왜? 왜 3의 5제곱에서 3의 5제곱을 나눠주면 3의 0제곱인데 그럼 당연히 자기 자신을 똑같이 나눴는데 그럼 1이 아니겠어? 당연히 1이지. 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한 단계 더 나갈게. 2의 제곱 나누기 2의 5제곱. 자, 우리 이거 뭐라고 했었지?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분의 1이라고 했지. 근데 이것도 지수 법칙이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2의 몇 제곱? 2의 마이너스 3제곱. 근데 이거 계산 결과가 뭐라고 했어, 너네가? 방금? 2의 세제곱분의 1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3제곱은 2의 세제곱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3의 마이너스 5제곱은 뭐겠어? 2의 5제곱. 3의 마이너스 5제곱. 3의 5제곱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지수는 역수다. 그때 당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3년 뒤에 학교에서 공부하실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지웠네. 그럼 x분의 1이라는 것은 굳이 표현하자면 이건 x의 몇 제곱? 마이너스. 맞아.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얘는 차수가 1도 아니기도 합니다, 사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 부등식인 것과 아닌 것들을 구분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자, 1차 부등식을 풀 때 우리가 당연히 1차 방정식을 풀듯이 무엇을 이용해서 풀면 좋을까요? 무엇을 이용해서 풀면 좋을까요? 야, 1차 방정식 풀 때 어떻게 풀었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었잖아. 그럼 당연히 1차 부등식을 풀 때도 뭘 이용해서 풀어야 돼?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차 부등식의 예시를 한번 아무거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x 플러스 2는 2x 마이너스 5보다 더 크다. 아무렇게 썼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x라고 이제 양면 2x를 빼주니까 x 왼쪽에다 쓰자. 한 번에 처리하기에는 좀 그래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도 이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나 글로벌하게 놀잖아요. 나 지금 벌써 구독자 119명이네요. 119만 명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단위는 생략하고 만 단위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양면에 2x를 빼주니까 어떻게 돼요? x가 될 것이고 요거 이제 플러스 2 크다 마이너스 5보다. 자 나 또 어떻게 해줘요? 양면에 2를 빼줍니다. 그래서 이제 x는 크다 무엇보다? 마이너스 7보다. 다 부등식 성질 이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 3x를 빼줘서 이렇게 양변에 2를 빼줘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걸 조금 더 이제 직관적으로 기하학적으로도 표현하고 싶어서 이걸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수직선 하나 그려놓고 여기가 0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쯤에 마이너스 7이 있겠죠? 그것보다 x가 더 어때요? 더 커. 근데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면 뭐 눈에 보여요? 내가 어디에 표시할게? 자 봐봐. 자 나 어디 표시할게? 보여요? 저기 마이너스 7에서 5를 3분의 1 디라. 바보들. 나 아무 표시도 안 했는데. 나 쓰는 척만 했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봐봐 모르잖아. 헷갈리잖아 그치? 응 헷갈리지? 여러분들 이미 지금 나한테 들켰어요. 이게 헷갈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위에다 표시하면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면 얼마나 좋아요. 보기가 편하잖아.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간다라고 화살표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는 지금 마이너스 7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7을 이 범위 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포함 안 시키고 있어요? 안 시키고. 포함 안 시키고 있지. 그때는 이렇게 빈 빵꾸를 뻥 하고 뚫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때 그걸 포함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렇게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집어넣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부등식을 풀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저런 방식으로 똑같이 양변에다가 부등식의 성질을 적절하게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근데 이 부등식의 성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양변을 양변에다가 같은 음수로 같은 음수로 곱해주거나 나눠주거나 할 때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제 그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더 큽니다. 3x 플러스 7보다. 아무렇게나 썼어요. 자, 양변에 뭐부터 해주고 싶어요? 마이너스요. 벌써부터? 안 되죠. 자, 양변에 뭐 해주고 싶어요? 플러스 3을. 플러스 3이래. 네, 좋아요. 그거 좀 이따 할게요. 자, 양변에 뭐 해요? 우리 그냥 늘상 하던 행동을 먼저 3x를 합시다. 저희 3x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가 아, 있나요? 뭐 우리가 원하는 게 나와요? 자, 어떻게 해줘요? 자, 봐봐, 여러분들. 우리 이거 방정식 풀 때 헷갈렸어요, 이거? 양변에 뭐 해야 될지 헷갈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뭡니까? x가 뭐다라는 걸로 만드는 게 목표 아니에요? x가 어떠한가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너네가 뭘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절대로 여러분들 외워서는 안 돼요. 뭘 해야 된다라고 외우는 게 아니야. 너네들은 목적지가 이거야. 난 왼쪽에 x, 오른쪽에 숫자를 남기고 싶다. 근데 이 왼쪽에는 x에는 개수가 1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내 유일한 목적지예요. 자, 근데 봐봐. 그럼 여기에서 뭐 할래? 뭐가 제일 눈에 가시야? 짜증나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3x가 눈치 없이 여기 왜 들어가 있냐? 그 다음 또 3이 여기 눈치 없이 왜 들어가 있냐? 난 여기 왼쪽엔 x만 남기고 싶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행동을 취한 거야? 양변에다가 3x를 뺐어요. 왜? 얘 죽여버리려고. 너무 말이 험악한가? 근데 어쨌든 이 3x를 죽여버려야 되잖아. 얘를 죽여버려야 이 눈에 가시인 거를 내가 더 이상 안 볼 수가 있죠. 근데 얘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지우기가 쓱 하고 지우면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뭐 해주는 겁니까? 양변에 뭐를? 양변에 3x를 빼주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빼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부등식으로 돌아와서. 자, 얘가 얘보다 더 크다고 되었어요. 자, 양변에 뭐 해주고 싶어요? 3x를 빼주고 싶어요. 양변에 3x를 빼주고 싶어요. 왜? 이유가 뭔데? 3x 짜증나는 애를 없애버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양변에 3x를 빼주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5x 더하기 3이 크다. 무엇보다? 7보다. 자 그 다음 또 눈의 가시 누구예요? 3이 3. 양변에 이제 또 뭘 어떻게 해줍니까? 마이너스 네 3을 빼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x는 7보다 아니 7 빼기 3이니까 이제 4보다 더 크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내가 양변에 또 뭘 해줍니까? 이젠 여기서 눈의 가시가 뭐야?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5입니다. 난 여기에 지금 x 하나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여기 마이너스 5라니 웬 말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양변에다가 뭐 해줘요? 마이너스 5를 마이너스 5를 나눠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긴 당연히 x가 될 거예요. 여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분의 5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리고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4 반대로 하네. 네, 반대로 옮겨서 이렇게 표시가 되면 되겠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렇지? 이해되십니까? 네. 쉽죠? 그런데 말이야. 이거 애당초 그냥 양변에 2x를 더해서 해도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들 x가 꼭 왼쪽에만 있어야 됩니까? 그냥 한쪽에만 있으면 돼요. x는 그냥 한쪽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양변에 2x를 더해주고요. 양변에 7을 빼줍니다. 따라서 x라는 것이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더 작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그냥 뭐 여전히 x가 그냥 오른쪽에 가입해 쓰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해석만 잘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x가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선입견은 버리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양쪽에 x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그럼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쪽으로 고정시켜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권장하는 것이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 1차 부등식 푸는 것까지도 얼추 다 한 것 같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만들어서 풀어보자. ax 더하기 b가 그래 이것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자 ax 더하기 b가 0보다 더 크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등식의 해를 한번 a랑 b를 이용해서 표현해볼까요? 당연히 a랑 b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숫자로 뭐 x가 2보다 크다라든지 3보다 작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당연히 절대로 얘기를 못해요. 여기서 A랑 B를 모른다고 해서 선생님 이거 문제 못 푸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된다. 그건 아직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생. 자 양변에 뭐부터 해줄래요? 마이너스 네 B를 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한번 불러보십시오. AX는 AX는 마이너스 B보다 어때? 더 크다. 오케이. 자 AX는 마이너스 B보다 더 큽니다. 자 AX는 마이너스 B보다 더 큰데 이때 양변에 우리가 이제 뭘 더 해줘야 돼? 눈의 가시가 뭐야 그 다음에? A야. 어떻게 해줄 거야? A를 나눠줄 거야. 그치? 자 그럼 불러봅시다. X는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더 어때요? 커요. 아 근데 모르죠. 모르죠가 나와야죠. 커요라고 얘기하면 다 틀리지. 왜? A가 뭐 때문에? 음수인지 그래 A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문제 자체로는 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죠.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A가 처음부터 0이었어서 A로 나누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 내용은 사실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때는 범위를 줘요. 범위를 주면 그때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내용. A가 0보다 더 크다고 합시다. 그 상황에서는 해가 어떻습니까? 그럼 당연히 뭐예요? x는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다. 이게 해가 되겠고요. 만약에 a가 0보다 더 작다라고 합시다. 그럼 그때는 뭐가 답이야? X는 마이너스 네, A분의 이때는 작다. 반대로 방향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어떤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봐봐요. 이게 A가 음수잖아요. 응, A 음수지. A가 음수면은 일단 지금 봐봐요. 여기서 내가 A를 나눠줄 거잖아요. 응, 그치. A를 나눠줄 거지. A를 나눠주니까 일단 이 친구는 X가 될 거예요. X가 돼. 근데 A를 나눠주는 건데 지금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B가 있잖아요. 근데 A는 음수라면서요. 음수 맞지. A가 음수니까 지금 이걸 나눠주면 얘는 이제 이게 부호가 반대로 바뀌잖아요.
뭔가 좀 슬슬 이상해. 좀 낌새가 이상하죠. 그럼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래 뭐 그렇다고 하자. 그럼 당연히 이건 A분의 B가 되지 않겠습니까? A는 음수니까. A는 음수니까 그럼 이 결과의 부호가 반대로 바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양수에다가 음수 나누면 답이 음수가 나오고 음수에다가 음수를 나누면 답이 양수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부호가 바뀌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에다가 내가 A를 나눠주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헛소리지 헛소리. 그냥 여기서 A를 나눠주면 얘는 그냥 A분의 마이너스 B야. 이거 우리가 오지랖 부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A가 음수이니까 이 계산 결과가 그러면 그에 따라서 나오겠지. 자기가 여기다 이걸 A분의 B라고 바꿔주면은 말로는 A로 나눠주겠다고 해놓고서 자기 혼자서 마이너스 A로 나눠주고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나 큰 오지랖이야. 그냥 얘는 A로 나눠주면 무조건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A로 나눠줬을 때 A의 부호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만 결정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경우라면은 반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뭐 개수가 뭐 복잡한 경우라든지 뭐 괄호가 많이 나오는 경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딱히 우리가 뭐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건 패스. 그리고 부등식의 활용. 이거는 뭐 개념이라고 할 게 없죠. 개념이라고 할 거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풀듯이 똑같이 이제 요건 이제 문제를 잘 읽고 먼저 이해를 잘 하셔서 문자 설정을 보통은 뭘 해요? 무엇을 문자 세팅하죠? 그러니까 그 x로 세팅하는 거. 무엇을 보통 x로 놓지? 구하라고 하는 거. 일단 1순위가 그겁니다. 1순위는 구하라고 하는 걸 x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x로 두고 난 다음에 내가 이해한 그 상황을 바탕으로 식을 잘 정리합니다. 그리고 잘 풀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근데 가끔씩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걸 x로 놓게끔 강제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그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죠. 여러분들이 구한 그 결과가 절대로 답은 아니라는 거, 그치? 그걸 이용해서 한 단계 더 풀어서 해석해 주셔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는 뭔가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었어. 근데 x가 11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나왔다고 생각해보자. x는 11보다 더 크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무엇부터, 그러니까 정수 x에 대해서 무엇부터가 괜찮은 겁니까? 라고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다고 해보자. 뭐 예를 들어 예금액 문제라든지 뭐 등등 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 많이 마주하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11이 나왔다고 좋다고 그냥 걷다가 11을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그럼 거기서 아작나는 거지. 11보다 크다라고 해놨으니까 당연히 12부터 괜찮은 거죠. 그쵸? 네, 그런 식으로 한 번씩 해석해 주셔야 되는 것이 방정식의 활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걸 같이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문제를 풀고 난 이후에 그걸 같이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각자 이야기를 나랑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손. 부등식이 너무 빨리 끝났죠? 네, 연립방정식은 이것보다 좀 더 스토리가 기니까 뭐 그거는 이제 좀 재미있으실 겁니다. 너무 빨리 끝났네요. 네, 아무튼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로 할게요.